저는 이 창고를 갖다가 경매를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정말 싸게 구입했죠.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가 내가 직접 철거를 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직접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공유 창고용 캐비넷을 설치했죠. 그래서 원래는 이 건물은 죽어 있는 공간인데 우리가 건물을 살려서 이렇게 수익성 있는 부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부동산 가치가 상승을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유 창고 브랜드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병이라고 합니다. 하시는 일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공유 창고라고 하는데 개인이나 기업들이 짐 보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공간을 빌려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195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된 부동산 임대 서비스 중에 한 가지로서 미국에는 여러 가지 부동산 서비스가 있잖아요. 아파트먼트라든지 그 다음에 상업 공간이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업도 이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에 미국에 있는 부동산 니츠 분야에서 부동의 수익률 1위 분야가 이 공유 창고, 즉 셀프 스토리지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일은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2015년 12월에 시작을 해서 올해 이제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의 9개 도시에 저희 알파박스 브랜드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나요? 저는 선박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에서 10년간 일을 했었고요. 2002년도에 제가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배에 들어가는 조그만 부품을 지금까지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아이템을 시도했었고 2015년에 공유창고 사업이 런칭이 된 거죠. 제조업도 지금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도 같이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아마 공유창고 사업이 제조업 분야보다 아마 규모가 좀 더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는 두 가지 스타일의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내 창고도 있고 야외 창고도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 있는 곳이 이제 야외 창고가 있어서 잠시 들러서 일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실내 창고가 있는 부산으로 이동을 해서 점검하고 청소를 좀 할 계획입니다. 제가 캠핑을 오래 다녔거든요. 근데 겨울 캠핑을 하다 보면 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 아파트가 지하 주차장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캠핑 짐을 집에서 내려와서 싣고 옮기기가 너무 불편해서 창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때 눈에 딱 띄는 곳이 저런 공간에 창고를 만들어서 내 캠핑 장비도 보관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2013년도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은 그러면 제조업이랑 공유창고 두 개를 운영 중이신 건가요? 네,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제조업 창업을 해서 2015년도에 공유창고를 갖다가 다시 런칭을 해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하기 전에 2002년도 이전에 선박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10년간 또 근무를 했었습니다. 10년간 직장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 저도 이제 배운 게 선박에 들어가는 부품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창업을 한 거죠. 직장 다녔을 때는 월급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서 제가 첫 직장의 월급은 기억을 합니다. 첫 직장이 92년도에 제가 처음 들어갔었는데 48만 원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일반적인 수준으로 계속 올라갔던 것 같아요. 되게 만족스럽게 직장 생활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48만 원이면 지금으로는 얼마 정도 하나요? 하여튼 48만 원을 받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2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2년 뒤에 처음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운영하는 야외형 공유 창고입니다. 여기는 이제 다양한 크기의 창고가 있습니다. 전체 창고 크기는 5가지가 있고 제일 큰 것은 이삿짐도 들어가고 또 작은 창고들은 캠핑짐이라든지 작은 짐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전체 칸수는 64칸이고요. 조금 전에 보니까 그 중에서 61칸이 지금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 사무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제조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제조하는 조그만 공간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취미 공간이고 또 짐 보관 창고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다 대표님 집인가요? 예, 제 짐이고요. 캠핑 장비도 있고 골프 장비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 커피를 볶습니다. 커피 볶는 장비도 있고 커피는 생두를 저렇게 구입을 해서 제가 볶고 있죠. 이렇게 짐 보관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이 창고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0만 원 정도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장기로 3개월이나 6개월, 12개월 하게 되면 할인이 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컨테이너하고 좀 다릅니다. 해상용 컨테이너를 기본 구조를 해서 보관에 최적화된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제품을 디자인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 결로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 내부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 창고 같은 경우는 온도가 별로 안 올라가기 때문에 짐을 보관을 하더라도 온도라든지 결로 때문에 물건들이 손상이 되지 않죠. 여기는 그러면 대표님 땅인 건가요? 여기는 제가 임차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다른 울산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다른 곳에는 대부분 제가 부동산을 구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른 업체들하고 다르게 가능하면 부동산을 구입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이유는 매달 들어오는 수익과 더불어서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이런 방식으로 구입을 해서 하는 걸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업체 중에서는 부동산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진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사무실 겸 또 이쪽에는 약간의 제조업도 같이 겸하고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직원들과 같이 근무도 하고 제품도 만들고 또 운영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선박의 하재 방지 장치에 들어가는 솔로노이드 밸브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박에 이 제품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걸 저희들은 20점 가까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조업도 잘 되시나요? 제조업은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 잘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계속 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유창고 사업입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선박에 들어가는 솔로노이드 밸브인데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동작이 잘 되나, 안 그러면 새는 데가 있는가 이런 걸 테스트하고 있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조업을 통해서 번 수익을 전부 다 공유 창고 사업에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박에 이런 제품들을 설치한 거거든요. 여기는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선박에는 자 펌프라든지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위에 이게 온도 센서거든요. 온도 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가열이 되는가 안 되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알람이 울리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있는 것이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연마도 좀 다르긴 다른데 한 8억에서 10억 사이 연 그렇게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수익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순수익은 거의 한 10%? 그 정도. 제조업 매출은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익이 많았다면 제가 공유창고 사업을 안 했겠죠. 수익이 많이 안 나오고 성장성이 좀 낮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사업을 갖다가 고민했기 때문에 이런 공유창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상장이 많으시네요. 회사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소비자 브랜드, 우수 기술 기업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벤처 기업 인정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건축물에 대한 어떤 인정 이런 것들을 뭐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인정을 받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는 직영점을 전체를 갖다가 CCTV를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 화면만 보이는데 여기서 전부 다 돌리면 지점들을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PC에서는 직영점에서 손님들이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기록을 갖다가 계속 관리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매일 손님이 누가 어떤 지점에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PC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특별히 다른 일도 많은데 공유창고를 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제 제조업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제조업이라는 게 메인 아이템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성장성에 한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체력적으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고정적인 수익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2007년경에 수소 관련 사업에 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한 3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하면 큰 실패를 가져왔고 엄청 빚을 많이 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몰라서 방송통신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하고 야간을 통해서 한 4년 반 동안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인제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졸업을 했습니다. 토탈 한 7년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배웠던 어떤 지식과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한 5가지 정도의 그 사원칙
원칙을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부동산 관련 쪽에 많이 사고 팔고를 해봤기 때문에 부동산 사업을 하자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필요 없는 무인 사업을 하자. 그랬고 또 세 번째는 유행을 타지 않는 사업,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자. 그리고 아무래도 시간을 이기는 사업, 즉 인플레이션 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업의 내용이 크기가 커져서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사업을 하자. 이런 사업의 원칙을 한 5가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업 아이템을 이제 고르게 됐는데, 첫 번째 제가 골랐던 사업 아이템은 주차장 사업인데, 아무래도 이제 주차장 용지를 구입하는 비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포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계속 알아보다 보니까 제가 캠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캠핑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창고를 찾다가 정말로 제대로 된 창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을 확인해 보니까 이런 셀프 스토리지 산업이 굉장히 발전돼 있었고, 그래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일본을 2번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의 가이드하고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투어를 좀 하고 난 다음에 2015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제조업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런 공유창고 사업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장단점이 있나요? 장점으로는 시간이 지나서 안정화되면 내 시간을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2번씩 해외 트래킹을 다니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성공했을 때 이야기고, 단점은 제가 다른 업체들과 달리 가능하면 부동산을 구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지만 이걸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운영 수익과 더불어서 부동산 자산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내가 하는 방식이 옳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인데요. 제가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 빈 공간에 이런 창고를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요. 딱 그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지하 주차장이고 한 면에 이렇게 건생을 갖다가 저희들이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아서 공유 창고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청소 상태라든지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조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잘 동작하고 있는가 이런 걸 체크하러 다니죠. 지금 보면 자리도 엉망이고 쓰레기도 있고 그 다음에 박스들도 있고 이런 거 청소하고. 야외 창고랑 실내 창고랑 어떤 게 더 돈이 되나요? 제 입장에서는 야외 창고가 좀 더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야외 창고는 토지가 크니까 시간이 지나면 토지 자산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운영 수익만으로 본다면 실내 창고도 괜찮은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외 창고가 훨씬 큰 수익을 안겨준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청소는 자주 하시나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깨끗해요, 생각외로.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집보다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 실제 이제 그렇게 이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한 것 같아요. 특히 여름철에는 사실은 우리 집보다 더 시원합니다. 냉난방도 돼 있나요? 냉난방도 되고, 이게 제습이 중요하거든요. 짐을 보관하기 때문에 습도가 있으면 곰팡이가 필 수 있기 때문에 습도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내 창고는 보통 어떤 짐들을 많이 보관하시나요? 실내 창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근처에 1인 가구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 1인 가구들이 보면 취미용품들, 그리고 또 1인 가구들이 집이 좁아요. 생각외로. 집이 좁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여름철 물건들, 여름철에는 겨울철 물건들, 패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캠핑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취미용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원룸에 살면 짐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야외는 어때요? 야외는 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야외는 저희들이 보면 캠핑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자영업자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넣어두는 용도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사실 이삿짐 센터도 입주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다양합니다. 야외 창고는 기업들이 좀 개인들에 비해서 좀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역도 하시나 보네요. 방역은 진짜 여름철에는 필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짐 속에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 가지 벌레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습기가 높거나 살아가기 환경이 좋으면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해충 방역을 한 달에 2번씩 꼭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절 이후에는 또 이렇게 코로나 방역도 지금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보다 깨끗하게, 집보다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항상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실내 창고는 보관료가 얼마예요? 창고 사이즈마다 다 달라요. 이 창고가 월 77,000원짜리입니다.
그 우리가 우체국 5박스라고 하는데 그 박스가 12개까지 보관이 돼요. 이거보다 이제 2배 되는 거, 이렇게 2개짜리는 하나에 12만 원, 그리고 뭐 17만 원, 20만 원, 크기마다 이게 가격이 다른 거죠. 그래야 이제 이게 자기 짐의 양에 맞는 창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작은 창고보다는 큰 창고들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진짜 집이 좁아서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겨울철 같은 경우는 선풍기 몇 개 되잖아요. 그런 것도 갖다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겨울철 패딩도 넣어야 되고, 신발도 넣어야 되고, 이런 게 되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필요해진 것 같아요. 대표님은 공유창고 운영하면서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공유창고 운영하면서 저희들은 매출 구조가 한 2가지 정도가 됩니다. 직영점을 운영하는 매출은 매월 한 5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 공유창고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기자재 부분은 이것도 한 월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조업하고 이렇게 합치면 연 단위로 따지면 한 13억에서 15억 정도 매출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순수익은 어느 정도 났나요? 순수익은 그렇게 아직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익은 나지만 또 수익이 현금이 있으면 바로바로 재투자를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아직까지 현금으로 내가 가져간 적은 없습니다. 뭐 그래도 저는 월급만 가져가지만 연봉 한 1억 정도는 가져가는 것 같고, 대신에 저희들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투자를 갖다가 한 7억 정도 했었고요. 그 전에도 한 4억 5천 정도 투자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공유창고 운영을 통해서, 사업 운영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기반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님처럼 공유창고 잘 되시는 분들은 잘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 창고 사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창고를 갖다가 경매를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정말 싸게 구입했죠.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가 명도 소송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직접 철거를 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직접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공유창고용 캐비넷을 설치했죠. 그래서 원래는 이 건물은 죽어 있는 공간인데 우리가 건물을 살려서 이렇게 수익성 있는 부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매월 수익이 500만 원, 600만 원 나오죠. 두 번째는 이 공간 자체가 저렴하게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구입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부동산 가치가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같은 경우에는 다시 내가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게 되면 추가적인 대출을 통해서 이 부동산 올라온 가치를 갖다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저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실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게 어떤 성공의 방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잘 안 되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안 되는 분들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아이템일 수도 있어요. 그냥 저렴한 창가를 갖다가 빌려서 이런 캐비넷만 설치하면 바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 공간이기 때문에 계산이 쉽게 나오잖아요. 근데 막상 이걸 해보면 이 창고가 제대로 운영하려면 7, 80% 정도 올라가는 단계가 있거든요. 가동률이 있는데 80% 정도로 채우는데 보통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적자 구간이 있거든요. 적자 구간을 견뎌내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보면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매물로 나와 있는 그런 가게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쉽게 계산상으로 이게 돈을 벌 수 있겠다 했지만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한 거죠. 저는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자기 건물이 아닌 상태에서 저렴하다고 임대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공유창고를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하자면? 저는 공실 건물이라든지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안 그러면 빈 땅을 가지신 분들이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건물이 아닌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부동산이 수익성이 안 나오고 또 공실이 있는 경우에 이런 사업을 갖다가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워라벨은 어때요? 저는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어떤 균형을 맞추려고 저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왔었고 1년에 한 2번 정도 제가 트레킹을 좋아하다 보니까 해외 트레킹을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정도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이 워라벨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공유 창고 하려면 초기 비용은 얼마나 필요해요? 대표님은 얼마로 하셨어요? 처음에 저희들은 1억 가지고 시작을 했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 비용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점 한 개 요즘에 오픈하는데 작년에는 하나 오픈하는데 7억 들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을 해야 되고 시설을 갖다가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난 편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임차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면 3개, 4개 정도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부동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는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공유창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있나요? 제가 2017년에 서울에 진출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2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5년이 지나서 한 3년 전에 그 지점을 폐업을 했습니다. 근데 폐업을 한 이유는 그 지점이 제 것이 아니고 임차를 해서 했었는데 어려운 가운데 임대료가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통해서 이게 수익을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민 끝에 철거를 했죠. 그래서 거기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다시 집에 있는 거죠. 가장 기억에 남는 일도 있나요? 고등학생 재수생이 있었는데 재수생이 공창고에 그 공부하는 책을 놔두고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기회가 돼서 만났는데 자기가 이제 재수를 하는데 엄마 아빠는 이 공부를 갖다가 하라. 근데 자기는 그 공부가 싫은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엄마 아빠한테는 내가 이런 공부를 한다는 것들을 들키기 싫어서 그 책을 갖다가 공창고에 복원하고 출근해서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다시 갖다 놓고 집으로 가는 생활을 몇 개월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또 자식 같은 마음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좀 기억에 남는 친구였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어떤 분들한테 공유 창고를 추천하시나요?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단 우리가 그런 건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집을 크게 이사를 하려 하면 요즘에는 평당 금액이 뭐 1억, 2억, 3억까지도 합니다. 그렇지만 공유창고 한 20만 원짜리 빌리면 집안에 있는 작은 방 한 칸에 있는 짐은 다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공유창고를 한 달에 20만 원 주고 이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유창고 창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일단은 인구가 한 50만 이상의 도시에 자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실 상가라든지 건물, 빈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공유창고 창업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원하신다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을까요? 저희 목표는 전국 방방곡곡에 알파박스 브랜드로 공유창고를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전국에 한 300개 지점을 갖는 게 저 목표입니다. 자산적인 걸 이야기하자면 2천억 정도 자산을 가진 회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우리가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택을 할 때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수익이 들어오고 단기적으로 좋은 것이냐, 안 그러면 이게 5년, 10년 뒤에 좋은 것이냐를 갖다가 판단했을 때 항상 후자를 좀 선택을 해서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선택, 당장에 뭘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좀 참으시고 10년, 20년 미래를 봐서 뭐든지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